다음은 표본 크기의 결정에 관해서 학습해 보실게요. 지금까지 모 평균 그리고 모 비율의 그 신뢰 구간을 설정할 때 신뢰 구간의 그 길이와 무관하게 표본 크기를 결정했었습니다. 신뢰 수준만을 고려한다면은 신뢰 구간이 길면은 당연히 좋아요. 그렇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표본의 크기와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뢰 수준을 높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요, 신뢰 구간은요, 짧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거든요. 우리가 시그마 x 바는 항상 루트 n분의 뭐였습니까? 시그마이죠.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결국 이 n 값, 분모의 값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키워야 되는 것이죠. 즉, 신뢰 수준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에 표본이 커질수록 평균의 그 표준 오차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표준 오차가 감소한다는 말은요, 신뢰 구간의 폭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 구간의 폭은요, 좁아지게 돼야 돼요. 밀집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한쪽에. 결국 표본 크기와 신뢰 구간은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표본 크기는 시간, 비용, 기타 여러 제약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클수록 좋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지겠죠. 주로 이제 예산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항상 현실적인 장벽일 겁니다. 정확성 그 정도를 높여나가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 이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대략 세 가지 이제 우선 결정해야 될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모수의 참값과 그 추정치 차이, 즉 x바 마이너스 뮤, 즉 x바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이 오차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좁혀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신뢰 수준, 즉 95% 혹은 99% 등 100의 1-알파 값이죠. 1- 이 알파 값, 그리고 모 표준 편차의 그 시그마 값, 이 세 가지 요건을 우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다면 간단한 어떤 사전조사 등을 통해서 표본의 표준 편차 S,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해서 우리가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 모 평균을 추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 평균 이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는요, 신뢰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했고요. 그 신뢰 구간의 한쪽 폭은요, 바로 최대 허용 바로 오차의 한계를 의미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E라고 하는 값으로 놓으면은, 이것은 G 값에 대한 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으로 구해집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용을 해서 n에 관해서 풀면은 결국은 이 모 평균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표본 크기 n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문사회계열에서 이 샘플 크기를 얼마로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준 한 20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황이 다 다르고요. 자, 그러면은 이 n이 결국 이러한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실제 그럼 사례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표본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제 8-6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부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배출하고 있는 작년 졸업생의 연간 소득을 현재 조사하고 있어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터라서 과거 경험치 그리고 졸업생들의 그 전체 집단 기준 표준 편차 대략 150만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이때에 95% 신뢰 구간에서 평균 소득의 플러스 마이너스 50만원 이 되는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 표본 크기를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표본의 크기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이 적정한 표본의 크기의 표본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근본적인 과제죠. 그러면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 x바는요, 모평균 뮤의 점 추정치 계산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 평균 참값이 점 추정치에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50 내에 있을 신뢰 수준을 95%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상하한선을 우리가 이제 표시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뢰 하한은 x바 마이너스 50, x바 마이너스 이렇게 도식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신뢰 상한은요, 플러스로 가면 되겠죠. 자,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시그마 x바는 현재 우리가 50, 그 다음 95% 신뢰 구간 이 G 값은요 1.96으로 항상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G 값, 즉 1.96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주면은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50이 돼야 된다는 게 결론이졌죠. 따라서요 1.96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바꾸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n 기준해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은 50 곱하기 1.96으로 나눠주네, 그죠? 1.9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만 남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0 루트 n의 값이 1.96 곱하기 시그마로 되네, 그죠? 그러면 n만 남기면은요, 이 전체 값을 50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매칭이 되겠네요. 그래서 n 값을 제곱선 시키면 되겠죠. 결국 5.88이 나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식에서는 루트 n으로 되겠죠. 그죠? 네, 루트 n의 값이 이렇게 나와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곱선을 시키면은요, n은 결국 34.6, 즉, 최소한 30 샘플을 35 정도로 가져가야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지겠습니다.
그럼 모비율 P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표본 크기의 결정 방법 역시 동일할 겁니다. 즉 모비율 P에 대해서요. 실내 구간의 한쪽 폭을 오차 한계를 구해보면은 결국은 이 오차 한계는 앞서 우리가 쭉 계산을 했었던 원리하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2분의 알파죠. 2분의 알파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했습니다. 루트의 n분의 이제는 PQ가 되겠죠. 물론 P바가 되겠습니다. 그죠? P바 1-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풀어서 우리가 표본 크기의 결정 n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P 1-P 역시 저기 틀렸네요. G값이 되겠죠. G값의 2분의 알파 값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표본 비율 P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 경험도 없고 예비조사도 하지 않을 경우에 가급적 표본 크기가 우리가 크도록 결정해야 된다는 원리가 있었죠. 즉 P바라고 하는 것은요. 0.5가 최대가 될 수 있죠. 0.5 일 때 P바 1-P바는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0.25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예제 8-7을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단체에서 A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조사하려고 한다. 95% 신뢰수 등 오차 범위가 얼마예요? 0.03 이하가 되게 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즉 G에 대한 2분의 알파 값은 얼마가 됩니까? 1.96이죠. 오차 한계는 0.03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첫째 표본 비율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표본 비율을 모르는 경우요. 계산을 G 값에 대해서 2분의 알파 값이 결국은 공식에 의해서요. 0.5에 대한 것을 2로 나누어 주고 전체의 제곱승하는 값으로 매칭이 될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1.96이죠. 1.96 곱하기 0.5를 0.03으로 나누어 준 값의 전체의 제곱승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067이 나와지네요. 1067.11 정도로 나와지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068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겠죠. 반면에 예비 표본 조사 등을 통해서 표본 비율이 0.3 정도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 비율을 적용을 시켜서 P바에 1-P 바를 적용을 시켜서 역시 G 값에 대한 2분의 알파를 2로 나눈 값의 제곱승을 그대로 적용을 한번 쭉 시켜보면은 결론적으로 896.1이 나와집니까? 896.1이 나와지네요. 즉 항상 여기서는 이제 반올림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890 올림을 적용시켜야 되겠네. 그죠?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897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